백제의 실제적 위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BC 194년 준왕이 내려와 한왕이라 칭할 때 중국 사서에는 한 땅에 내려가 그 땅을 접수하고 한왕이라 칭했다고 하는 걸 봐서 이미 한반도 남부에는 한이라는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안의 영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안입니다. BC 194년 한나라 여후 때 연왕 노관이 흉노로 망명, 위만 집단이 기시조선 찬탈, 준왕 집단 남하. BC 193년 준왕 집단 월지국 접수, 한왕 칭왕. 3대 후. BC 108년 한무제 때 위시조선 1차 공격했으나 실패. (2차) 공격 성공, 위시조선 멸망, 위시집단 남하. BC 107에서 106년 위시집단의 월지국 공격으로 준왕집단 멸망. 위시집단의 월지국 계승, 진왕자처. 그럼 지는 뭔가? 삼국지 한전의 위시조선 우거왕 때 재상 역계경이 동쪽 진국으로 망명했다고 하는 걸 봐서 원래 진은 고조선의 동쪽, 즉 옥저에 위치했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모세처럼 역계경이 무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이주, 변진안이라 불리는 경상도에 온 것이고 이곳에는 선주민인 야요이인이 있었는데 그들과 섞여 살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은 곳이 외와 접경한다는 동로국입니다. 즉 한반도 남부엔 한이 훨씬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진이 내려온 것입니다. 기시 집단이 약 100여 년 동안 마안을 다스렸고 위시 집단이 약 100여 년 삼안을 다스렸습니다. 즉 한왕과 진왕은 시기적으로 분리해서 말해야 합니다. 한, 야요이인 BC 5년에서 기시집단 BC 2세기 말. 진, 위시집단 BC 2세기 초에서 BC 1세기 초. 백제, 우비류 집단과 해운조 집단 BC 1세기 초에서 구태 집단 AD 2세기 말. 즉 한반도 남부는 한, 진, 백제로 정통성을 이어갑니다. 근데 백제봉기 온조조에 마한왕이 나옵니다. 삼국지 한전에는 진왕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더 이상의 사료가 없기에 마한왕은 진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앞으로 설명할 이유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마안의 뜻은 뭔가? 이건 우리말 마님, 대왕마마 할 때의 그 마입니다. 즉 주인이라는 뜻으로 사만 중의 주인 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만의 주인이라는 뜻의 마한과 진국이 내려와 진안을 구성했고 진안의 변두리라는 뜻의 변환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한왕은 진왕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한왕, 곧 진왕이 사만의 맹주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남부에는 선주민 마한인의 신석기, 청동기의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원주민은 고아시아인, 즉 조문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생선, 조개류를 먹고 사는 남방 해양족입니다. 야요이인은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 월족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대한 학설도 있지만 여기선 논하지 않겠습니다. 조몬인, 야요이인, 예매기는 한국인. 조몬인, 야요이인, 동남아인은 일본인. 참고로 신라시대에 말하는 구안이란 일본 중화 5월 탕랑 응유 말갈 당국 여족 예맥으로 이들이 합해져 결국 오늘날의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 계속 설명하면 혁거세. 39년 마한왕이 죽었다. 40년 백제의 시조 온조가 왕위에 올랐다. 온조. 26년 겨울 10월 임금이 사냥을 한다는 핑계로 병사를 내어 마한을 습격하여 드디어 나라를 합병하였다. 온조 집단이 BC 1세기에 월지국 진왕의 인가를 받아 동북 백리의 땅을 의탁받습니다. 그리고 26년 후 찬탈한 것이 백제봉기 온조조에 나옵니다. AD 2세기 말에 구태가 황해도에서 말갈 집단을 형성한 후 월지국으로 쳐들어가 온조 집단의 진을 접수한 것이 초고로 진을 이었습니다. 즉 백제는 부여계통으로 보면 온조가 시조인 것이 맞기 때문에 이를 시조로 기록에 적은 것이고 백제를 건국한 고인은 구태도 시조로 모신 것입니다. 즉 온조부터 구수까지 모두 진왕이고 고이부터 백제대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3세기 중후반에 삼국지 한전의 진왕이라고 나온 것입니다. 고이. 10년 봄 정월 큰 제단을 만들어 하늘과 땅과 산과 하천에 제사를 지냈다. 이때 백제로 국명을 바꿔 건국을 알렸습니다. 구태는 중국 사료에 나오는 동시대 인물인 부여왕 위구태와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요동태수 공손도의 사위 역시 위구태인 것입니다. 이
요동태수와 부여는 한반도 중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 유의해주세요. 백제의 왕통은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요점은 진을 이어받아 부여시 집단까지 내려오면서 정통성을 유지했습니다. 즉 한반도 남부의 정통성은 백제인 것입니다. 중국의 황제와 같이 백제왕은 대왕으로서 다른 소국들의 왕 임명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번에 예로 든 것, 무령왕의 인물화 상경, 칠지도 말고도 결정적인 증거 하나 더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은 증거가 있는데 특히 일본 서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흑치상제의 묘지석에 흑치씨가 된 연유가 적혀 있는데 원래 흑치상제의 조상은 백제왕족이었다고 합니다. 백제왕의 명으로 흑치국을 받았고 그래서 흑치씨로 성을 삼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흑치국은 삼국지 외전에 그 출처가 나옵니다. 참고로 일본의 귀족 여인들은 이빨을 검게 물들이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즉 흑치상제의 조상은 백제 땅에서 바다 건너 멀리 외국 어디인가에 있는 흑치국에 가서 분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백제의 대왕이 명해서 외국에 있는 흑치국을 분봉했다는 것은 당시 백제에서 적어도 큐슈까지 한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외왕무이 국서에 동으로는 모인 55국을 정벌하였고 서로는 중이 66국을 복종시켰으며 바다 건너 해북 95국을 평정하였다. 이건 백제의 어느 시기에 외국을 정벌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론 근초고왕 3년에서 20년까지 공백인 걸로 보아 이때 외국을 정벌한 걸로 보입니다. 모이는 혼슈의 조문인이고 중인은 큐슈의 여러 야요이인의 소국들과 오스트로네시안의 소국들로 보이고 해북은 대마도를 기준하여 해북인이 곧 사만을 말함입니다. 마한 50여국, 변진한 24국, 나머지 친미다레에서 95국입니다. 근초고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어떻게 제압했냐고요? 당시 이들은 목책을 두르고 산 신석기 말기인들로 불화살로 공격해 들어가면 쉽게 공략 가능합니다. 물론 처음엔 항복을 권유했을 거고 항복 거절 시 몰살한다고 협박도 했을 겁니다. 몰살의 범위는 다양하겠지만 이 방법은 온조 집단이 한 성을 공략할 때 써먹었던 방법과 같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목책의 시대는 가고 토성의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광개토왕이 백제 토벌할 때도 같은 방법이었다고 봅니다.